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생략된 주어는 일본이다. 국힘은 오역을 주장,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를 고수하겠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내용의 윤석열 대통령의 어이없는 인터뷰, 국민의힘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 내용을 고수하겠다라는 이제 공식 입장을 MBC에 밝혔다고 하죠. 우리는 우리의 보도 내용을 고수한다. 특히나 이제 기사를 쓴 이 미셸 예히리 특파원의 트위터 내용을 한번 보면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적어 올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녹취록 내용도 또 첨부를 했는데, 해당 녹취록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일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견해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저는이 아니라 일본은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견해는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여러분, 제가 한번 말을 해볼게요. 뭐가 더 맞겠습니까? 자, 나는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더 어순상 맞습니까? 아니면은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더 맞습니까? 답이 나오죠. 이렇게 지금 자꾸 본인이 실수를 했으면 좀 인정을 해야지, 국민들한테 안 그랬다고 그러고 뭐 오보라고 그러고 때로는 조작이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 한 나라의 대통령답지 않습니다. 너무나 치졸한 모습입니다. 그냥 제발 본인이 좀 말실수를 했으면 인정을 하세요, 빠르게.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 일정으로 시작, 확장 억제는 별도 문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어떤 또 실수를 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아주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서 양국은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확장 억제와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라면서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근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확장 억제라는 게 이제 북한에게 우리가 뭐 미사일이나 핵 같은 이런 위협을 좀 받으면, 군사적인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전략 무기, 미사일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응징을 한다는 그런 개념인 건데, 이것은 공동 선언이 아니라 별도 문건에 담을 예정이다. 이 별도 문건이 오히려 더 효력이 있는 거 아니냐, 또 강력한 어떤 확장 억제의 의지를 표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정부 측의 주장이고, 전문가들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우리에게 약속한 확장 억제를 믿을 수 있다는 어떤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는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이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뭐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익거래가 아닌 자유를 위해 피로 맺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좋죠. 그러나 미국도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은 두 마리 토끼, 경제협력, 안보협력, 이것을 다 잡기는 만만치가 않아 보인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또 관측이고,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대전 때도 처음에는 참여를 좀 안 했었죠. 계속해서 이제 고립 정책이라고 그래서 본인들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빗장을 좀 걸어놓고 다른 나라의 일에는 아예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런 외교의 전술을 좀 쓰다가 결국에는 이제 참전을 하게 됐고, 그 참전을 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됐는데, 언제 어느 때 또 미국이 이 정책 노선을 바꿀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얻어낼 건 얻어내고 확실하게 너무 또 저제세로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것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말은 아예 듣지 않고 있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4월 임시국회도 처리가 불발이 됐고 5월 초에나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참 큰일입니다.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들 국토위 전체 회의에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미 뭐 다 지나갔죠, 4월이. 정부와 여당이 이제 발의 예정인 특별법,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조호석 의원, 뭐 정의당 심상정 의원, 특별법들, 뭐 이런 것들. 정부와 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하는 이런 특별법 여러 가지 이제 안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 상정한 후에 국토위의 법안 소위 심사 그리고 의결 등의 절차를 좀 추가적으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4월 내에는 국회에서 처리가 좀 힘들다. 대신 다음 달 1일, 5월 1일 날 국토위 법안 소위를 열어서 이 제정안들을 자체적으로 좀 병합해서 심사를 한 후에 그 다음 날 전체 회의를 한번 또 열어서 법안을 의결하기로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또 언제 어느 때 또 말이 바뀔지 모르죠. 이 여야가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의 직접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참 유독 이렇게 국회에 이견이 많습니다. 서로 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이 피해가 갈수록 더 커지고 심지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여야가 좀 하나로 합심이 돼야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은 여기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5월 1일, 2일 어떻게 좀 해결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작전명 약속 전쟁 중인 수단에서 국민 28명 무사 귀국. 아주 정말 다행이죠. 수도 하루툼의 공항이 군벌 충돌로 이제 폐쇄가 된 상황이었죠. 내전이 격화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까지 수단에 있는 우리 국민들까지도 이제 자칫하면은 큰 화를 입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중 수송 작전도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하죠. 그래서 육로 이동까지 감행을 한 것이고 뭐 육군, 공군, 해군 다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수도 하루틈에 있는 대사관에 집결을 한 후에 버스를 이용해서 하루 넘게 33시간 동안 1174km를 달렸다고 합니다. 교민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이번 작전명 약속이었다고 하죠. 정부가 이제 수단 탈출에 주어진 시간 72시간 뿐이었다고 하고 교민들이 잘 따라줘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교민들 무사히 귀국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시사 리포터 정치 논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